시사본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코스피 6,800선의 붕괴, 또 7,000선의 근접까지 숫자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난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그 변동성 속에 멀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개인의 물량이 오늘 정말 많이 출회됐던 하루이기도 합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오늘 기관과 개인 사이의 수급 공방이 이 변동성을 더욱더 키웠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 이제 다시 한번 8,000선 그 위에까지 올려볼 수 있을까요? 금방 만스피까지 갈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숫자가 까마득히 다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일단 오늘 밤에 CPI 발표까지 이어지고요. 지정학적인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잘 진행될 것이다라고는 계속 얘기하지만 약간은 계속해서 유가의 변동성까지 시장의 불안 요소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 한 달 만에 12,000피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올려줬었잖아요. 어제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펀더멘탈은 견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지한 채로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지금 시장 안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의 하락 요인을 콕 집어줬고요. 단계적인 지지선을 얘기해 줬습니다. 일단 6,800에서 밀리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서 더 빠지게 되는 6,500선을 1차 지지선으로 얘기를 해줬고요. 추가적인 투심 위축으로 더 빠지게 된다면 6,100에서 6,000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전망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펀더멘탈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때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면 좋겠다라는 평가를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마냥 불안 요소로만 봐야 하는가 다양한 시그널을 포착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강보 확본에서 오늘 마무리를 해줬지만 시장 안에서의 장중 변동성은 상당했던 오늘장이고요. 코스피 안에서도 시총 상위 4종목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쭉 파란불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 종목도 아주 집약적이었다. 제한적인 상승만 그려갔던 오늘장이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었죠. 다행히 낙폭을 좀 축소해내면서 얼추 만회하고 1%대의 하락으로 마감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아쉽습니다. 오늘 코스닥 일단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자체적인 SC제형 확보 소식에 급락을 면치 못했죠. 11%까지 빠지면서 코스닥 지수의 하방을 키웠고요. 다만 다행이라고 한다면 오후장 들어서면서 테크윙이라든가 한미반도체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반도체 소부장의 반등이 지수를 좀 말아 올리는데 기여를 해줬습니다. 오늘도 반도체만으로 조금 업종이 쏠린 채 상승장으로 이어졌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동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에서 정말 아쉬운 부분은 개인의 엄청난 투심이 훼손됐구나라는 걸 숫자로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4조 원대가 넘는 물량의 매도를 말 그대로 매도 폭탄을 던져냈는데 애프터장에서 조금 더 이게 확대가 됩니다. 제가 막바지로 봤을 때도 한 5조 8천억 물량까지 조금 더 매도량이 확대된 걸 확인하고 들어왔거든요. 애프터장에서도 개인의 매도세는 조금 더 추력을 받는 느낌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함께 쌍끌이 매수를 보여줬다라는 점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수급이 살짝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애프터장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굳건하게 지켜지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흔들리고 있는 개인의 물량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 하지만 외국인은 소폭의 매도 물량을 출회했던 코스닥 시장입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 장바구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10종목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해봤을까요? LG, 이노텍 꾸준하게 기판주로 지금 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SK스퀘어도 같이 이름을 올립니다. 고배당의 비교적 시총 상위주로서 현대차를 좋게 봤을까요? 현대차 지금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기관의 매수세도 상당합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은 현대차를 집중하고 있다는 점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계열사 안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우선주도 지금 연일 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방산 쪽에서의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화장품 쪽에 APR까지 담아냈고요.
에너지 쪽에서 SK이노베이션이 외국인과 기관과 함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세계가 10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이 심상치 않습니다. 10거래일 연속으로 신세계를 쓸어 담고 있는 외국인의 순매수 현황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바운드 호재 속에 수혜를 직격탄으로 맞았다. 상반기에 역대 최다 매출을 찍어낸 신세계,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관의 물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관 장바구니를 열어보면요. 10종목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꾸준히 담고 있는 KB금융, 지금 9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은 KB금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네요. 지금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신한지주까지 확실히 금융지주 쪽에 기관은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쪽에서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같이 이름 올리고 있고요. 삼성 SDI 어제 이어 오늘까지도 함께 담아냅니다. 그 외에 장비 쪽 집중을 하고 있네요. 대덕전자나 이수페타시스가 그렇게 되겠고요. 바이오 쪽에서의 셀트리온도 담아냈다라는 점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애프터 장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애프터장 움직임 한번 보면요. 일단 삼성전자가 조금은 그래도 장 마감 대비해서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네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에 조금 더 애프터장에서의 탄력도가 붙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내일 200만 원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애프터장에서는 그래도 상승부를 제대로 지켜주고는 있는데 확실히 오늘 CPI 발표 이후에 미국장 흐름이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SK스퀘어도 3%, 삼성전기는 좀 아쉽게 돌아선 모습이고요. 알테오젠이 11%에서 아주 소폭의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 의미 있는 모습일지는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나 오늘 로봇 섹터까지 전체적으로는 힘이 없었던 장세였기 때문에 그러한 파란불이 애프터장에서도 계속 시세로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던 오늘 장인데요. 제헌절 휴장을 앞두고 이제 몇 거래일 남지 않은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시장 전략 함께 나눠보시죠.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CSI 오늘은 임광빈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많이 힘듭니다. 오늘 네. 코스피가 그래도 120일선은 지켜줬는데 결국 또 지수가 올라가려면 반도체 투톱이 날아가야겠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등 시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오늘 집중되고 있는 이 CPI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실지 좀 궁금해요. 네, 두 가지 질문 주신 내용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들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광빈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 주시장 너무나도 힘들어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투자자님들께서 여간 마음고생이시죠.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오래 하셨던 투자자님들부터 해서 특히나 요즘에는 또 국민 주식,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주식들이 워낙 이제 뜨거웠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또 보시고 그걸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2026년부터 주식을 투자하셨던 투자자님들부터 해서 또 주식을 안 하시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기 때문에 또 시작하신 투자자님들까지 마음에 상처가 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요즘에는 이제 만나 뵙는 분들마다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허허허허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솔직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요즘에는 괜찮은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다 마음이 너무 상처받아서 두 가지입니다. 포기할까? 또는 언제 올라갈까? 두 가지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들 반도체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실적은 너무나도 좋아요. 실적에 대해서 의심할 건 없습니다만 이제 언제 올라갈 거냐라는 것이죠. 먼저는 반도체가 떨어지는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떨어지니까 이유를 갖다 붙인 거지 반도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해오고 리포트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이렇게 이유가 없이 주식이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려면 전쟁 때문에 떨어진다, 금리 때문에 떨어진다, 물가가 불안하다, 정치적인 이유다, 환율이 올라간다 라는 등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환율 1,500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전쟁 원래 있었습니다. 지상전 할까요? 못해요. 또 실적 나쁜가요? 아니 실적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갖다 이유 붙인 게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에 대한 AI 수익성을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기업들이 AI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AI에 대한 투자를 볼 수 있는 지표는 데이터 센터를 늘리는 것이죠. 이 데이터 센터를 이제 돌리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에는 칩을 사가요. 반도체 칩을 사가고 또 HBM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부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사가고 있습니다.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실적 좋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 좋은데 시장에선 지금 이런 거예요. 떨어지니까 말을 갖다 붙인 게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AI에서 수익이 안 나면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줄일 텐데 그러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든 실적 꺾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등하기 위해선 첫 번째는 당장 다음 주 7월 22일입니다. 7월 22일 날 알파벳이 실적 발표합니다. 알파벳은요. 미국 구글의 모 회사입니다. 자, 구글 하면 제미나이 AI를 운영을 하고 있죠. 이 AI에서 수익성이 좋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구글에서는 더 이제 AI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자, 다음 주에 7월 23일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7월 23일 날 알파벳에서 가로로 구글이라 돼 있죠. 알파벳이 상장돼 있고 구글은 비상장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 알파벳이 실적을 AI 쪽에서 얼마나 냈느냐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HBM을 사가서 하이닉스 HBM을 사가서 데이터 센터를 돌려서 제미나이를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익성이 좋으면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가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미 시장은 너무 많이 떨어졌고 저평가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코스피 P열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에서 실적이 나와서 반도체에 대한 AI에 대한 투자를 더 이어갈 수 있다는 명분이 생기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따라서요. 최소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변동성을 계속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떨어질 만큼 또 다 떨어졌어요.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오늘 하이닉스 장중에 마이너스 또 크게 나오고 또 삼성전자도 크게 나왔지만 오후장에 가서 반등했죠. 자,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두려우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반도체 떨어졌어요. 유가 급등했어요. 또 전쟁 또 한대요. 이러다 보니까 자,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도가 많았었는데요.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이 화면입니다. 자, 이 화면은 코스피 수급을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자,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4조를 순매수 하셨고요. 오늘은 5조 8천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대체거래소 오전 8시부터 KRX까지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수급 상황인데요. 자, 어제보다 오늘이 내용은 더 나빴어요. 유가 9% 급등했죠. 전쟁 다시 한다고 하죠. 이란의 지금 호르무즈 해협 쪽에 미국이 해상 봉쇄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 나오고 있고요. 어제 반도체 기업들 미국에서 다 또 급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샀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조금 작은데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바로 이 밑에 부분입니다. 신용잔고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신용잔고가 현재 35조 5천억 대입니다. 이틀 전보다요. 지금 신용잔고가 1조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6월 달 말과 7월쯤에 130조였는데 100조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자, 고객 예탁금이 뭐냐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대기 자금입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탈한 게 아니에요. 묶여서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30조 원 정도 주식을 시장에서 여유 자금이 있었는데 지금 100조 원까지 떨어졌어요.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그 관련된 주식들입니다. 또 시장에 38조 9천억 정도 수준의 2주 전에 신용잔고가 있었습니다. 코스피에서 대략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신용잔고가 10조 원이 써 있습니다. 전체 신용의 30%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간 것이죠. 자, 이 상황을 조합을 해볼게요. 그러면서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악재들이 즐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생각나시나요?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의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그때 수급이 어땠냐면 개인은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을 대량 매수했죠. 자, 이 상황들을 조합을 해보면 지금은 반도체 기업들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구글의 실적을 확인하면 됩니다. 구글이 AI 쪽에서 실적이 좋으면 반도체 기업들 모두 다 급등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그러면 주식이 왜 떨어지냐? 그리고 언제 올라가냐? 공통점이 나오죠. 개인이 매도하면 주식이 올라갑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그리고요. 어제는 주식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죠? 이유가 없어요. 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하고 나서 분명히 좋은 마감을 했는데 어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매수했습니다. 오늘은요, 갑자기 유가 급등하고 전쟁 나고 또 미국의 반도체 떨어지니까 오늘 아침에는 두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매도가 나가게 되죠. 이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자, 지난 10년 정도 시간 동안 지수가 급락했었을 때 미중 무역 분쟁이나 또 일본 수출 규제 이슈나 또 코로나 때나 금리 인상 마감 때, 금리 인상의 끝자락 때 지수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꼭 공통적으로 시장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개인이 대량 매도하고요. 신용잔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반대 매매가 나오고요. 악재가, 새로운 악재가 안 나와요. 이전에 있었던 악재가 반복되면서 공포감이 심어집니다. 그때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합니다. 이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다음 주 구글의 실적 발표까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CPI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CPI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달에 노이즈가 있었어요. CPI가 이제 상승하고 나서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6월 달에 이제 급락을 했었죠. 그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오늘 발표될 CPI는 시장에서 큰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면요. 6월 달에 국제 유가가 떨어진 폭이 20%예요. 국제 유가가 6월 달에 20%가 급락했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할 미국의 CPI는 6월 달의 물가입니다. 6월 달의 물가는 당연히 5월 달 물가보다는 낮겠죠.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다시 국제 유가가 실시간으로 80불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CPI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 유가가 다시 오르기 때문입니다. CPI가 의미가 있기 위해선 유가가 잠잠한 시점에서 코어 CPI인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미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CPI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핵심은요. 일단 미국 시장에 가서 국제유가가 80불을 넘어가는지 이 상황이 유지되는지 지켜보시면서 트럼프가 타코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트럼프의 타코라는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트럼프는 11월 달 중간 선거가 있어요. 여기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 내의 중산층의 물가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은 공화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트럼프는 이란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SNS를 올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유가가 잠잠하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봤었을 때 일단 반도체는 떨어질 만큼 너무 많이 떨어졌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죠. 이 두 가지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이 계속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커진 이 시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구체적인 종목들과 전략을 오늘 앞으로 한 10분 정도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달에 저희 봤었던 CPI나 PPI 같은 경우도 코어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 영향은 있지만 에너지를 제외하면 그래도 물가의 상승폭이 크지는 않구나를 확인했던 달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면서 CPI 그래도 시장에서는 크게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알파벳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 강한 장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궁금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때 계속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하락장에서 저희가 지켜봐야 할 테마나 종목들은 어떻게 좀 꼽아보는 게 필요할까요? 오늘 주식시장이 그 힌트를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제 어제부터입니다. 제가 어제도 저녁에 9시 30분에 이제 시선 강탈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장이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주식시장이 요즘에 좀 이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이 상승할 때 올라가는 주식이 있고요. 시장이 하락할 때 올라가는 주식이 있습니다. 자, 시장이 상승할 때 올라가는 주식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보시면 한국 시장이 안 좋았죠. 한국 시장이 오늘 아침에 안 좋을 때 올라갔던 세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국 테마입니다. 그중에 애국 테마에 한성기업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코스피 주식들 기준으로 시가총액 500억 미만의 주식은 상장 폐지된다라는 요건이 신설이 되면서 코스피 기업들 중에서 이제 애국 기업이나 또는 이미지가 좋은 기업들 중에 시총이 500억 미만이었던 주식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한성기업이 대표적인 시가총액 100억대였다가요. 바닥에서 지금 코스피 주식으로서 500억까지 넘어간 상황의 대표적인 주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애국 기업으로서 모나미라고 하는 기업이 주가가 상한가를 갔죠. 자, 모나미. 어제는 한성기업, 오늘은 모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나미, 한성기업 두 가지가 애국 테마주, 지수가 하락할 때 올라가는 주식이고 이 주식들 아침에 시장이 약할 때 상승이 크게 났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름 테마 주식이 되겠습니다. 유럽에 엄청난 폭염이 왔죠. 이것 때문에 선풍기나 에어컨 또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선풍기를 구하기 위해서 오픈런을 하는 모습들이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세코 또는 위닉스 또 신일전자 같은 주식들이 상승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파세코라는 기업입니다. 자, 오늘은 파세코가 급락했어요. 장 초반에는 10% 넘게 급등했다가 후반에 가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세코 같은 기업들은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공략할 가능성이 커져서 수익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파세코, 신일전자, 오늘은 위닉스가 대신 급등이 나왔죠. 장중에 이제 위닉스가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테마로 뭔가 이제 덥다라고 하면 신일전자, 파세코, 그리고 위닉스 이 세 가지가 순환매를 하는데 오늘 이제 위닉스가 급등했기 때문에 다음 주자로 파세코 쪽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 움직이는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 테마죠. 3월 달과 4월 달에 강했던 테마고요. 호르무즈 해협 쪽에 봉쇄가 되면 국제유가가 급등합니다. 자, 현재도 실시간으로 국제유가는 80불대인데요. 지난주에 국제유가가 70불 초반이었던 것에 비하면 국제유가가 바닥에서 15%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저녁에 만약에 이란과 미국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 STX 그린 로지스 그리고 흥구 석유, 한국 석유, 중앙에너비스 같은 주식들이 움직일 수 있겠고요. 또 만약에 지수가 하락하지 않고 지수가 반등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가겠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전력전선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테마가 움직인다라면서 애국 테마, 전쟁 테마, 막 이렇게 다양한 테마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STX 그린로지스도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정말 크게 움직였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반도체나 뭐 전력, 전선 쪽으로 지켜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저 중에서 저희는 조금 더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기를 좀 바라본다라는 네. 느낌으로 대원전선 AS를 좀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차트로만 보면 대원전선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까지 와줬던 것 같아요. 오늘 17%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욕심껏 내본다면 저희 어디까지 올려볼 수 있을까요? 자, 대원전선은 제가 어제 9시 30분에 시선 강탈 시간에 공약주로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지금의 이 시점에서 다시 전선주를 본다면 대원전선을 공략하시는 방향을 말씀드렸죠.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지수가 삼성전자가 10% 급락하면서 지수도 코스피 지수 자체가 서킷 브레이커가 또 걸렸습니다. 장중에는 10% 가까운 하락을 했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원전선 코스피 주식인데도 어제 시장 대비 매우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대 정도의 하락이었죠. 자, 그리고 이 정도 하락이게 되면 지수보다는 강하고 재료가 뭔가 터지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최대 주주인 갑도물산이 최근에 8만 주 정도를 주식을 이 가격대에서 또 매수했습니다. 네, 이 내용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딱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대원전선의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TV방송 통해서 대원전선을 12,000원, 13,000원대 혹시 높게 매수하신 투자자님들께 10,000원대 초반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신규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게 됐죠. 자,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전략을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000원이 저항이에요. 1차적인 저항입니다. 자, 13,000원 정도 되는 이 가격대가 저항인데, 자, 주식이 만약에 지수가 떨어져서 12,000원 초반이나 11,700원 정도까지 오게 된다면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비중도 확대하시고 또 추가 매수 타이밍을 놓치셨다면 12,000원이 깨질 때 매수하세요. 만약 12,000원을 안 주고 주가가 쭉 급등한다면 바로 못 올라요. 또 막힐 겁니다.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자리가 막히기 때문에 급등하면 14,000원에서 15,000원 자리에서 매도한다. 전량 매도하시고요. 주식이 조정받아서 12,000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건 정말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해서 대원전선은 지수가 다시 반등할 때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5월 달에 저 고점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대원전선이라고 하는 주식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올라가게 될 때는 14,000원에서 5,000원 구간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 갈 수 있지만 12,000원 아래에서는 적극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바로 관심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일장을 저희 준비하기 위해서 종목 하나 가져와 주셨는데 KBI 메탈 가져와 주셨네요. 네, 이 종목은 맞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자, 제가 앞서서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렸죠. 시장이 상승할 때와 시장이 하락할 때입니다. 오늘은 저녁에 미국 시장에서 국제 유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유가가 한 78불이나 77불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다면 나스닥은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 나스닥이 처음에는 주식이 오르다가 유가가 급등하면서 다시 나스닥이 밀릴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이제 내일 우리나라 시장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수가 상승할 때, 지수가 하락할 때입니다. 지수가 상승한다면 전선 전력 기업을 꼭 보시고 또 전선 전력 기업들을 잡는 시점을 아까 대원전선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점부터 다시 바라보셔야 되는 주식을 말씀을 드렸죠. 자, 또 지수가 만약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쟁 테마나 애국 테마나 또 여름 테마 이 주식들을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하락할 때 올라가는 주식들이 올라간다면 KBI 메탈이 떨어질 거예요. 오히려 이제 KBI 메탈이나 전선전력 기업들은 지수가 파란불이 나올 때 매수하시기가 좋습니다. KBI 메탈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원전선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전력전선 기업 AI 인프라에 대한 확대 속에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어져야 되겠죠. KBI메탈은요, 구리를 재련하는 기업입니다. 구리를 산업 현장에서 알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재련을 해야 되는데 구리 가격이 상승할수록 매출이 늘어납니다. 네, 지금도 구리 가격은 지속 최고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내년도 매출이 매우 좋을 것이고 지금 KBI메탈은 저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요, 5,5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 3,800원 말씀드리면서 KBI메탈, 선도전기, 대원전선을 같이 전선전력 소형주 단기 주식으로서 묶어서 트레이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이 반등할 때 눈여겨보기 좋을 만한 종목 KBI메탈 가격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봤고요. 임광빈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급등주 프로파일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권혜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참 어려웠습니다. 롤러코스터 장세가 정말 극심했던 하루였는데 오늘 눈물 흘리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내일의 시장을 저희 준비해 봐야겠습니다. 시장의 단서 열어볼게요. 오늘 준비해 주신 시장의 단서는 삼전 닉스 반등 성공할까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살짝 덧붙인다면 반도체 투톤만이 아닌 조금 더 다 같이 올라가는 장세의 반등이 조만간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 일단 지수 저점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수급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의 투매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지수 저점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개인의 항복, 이제 더 이상 못 버틴다 하면서 항복하는 물량이 나오는 그런 투매 현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코스피에서 나왔어요. 장 초반에 지금 이제 이 지수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요. 현재 지금 이 코스피 하단 121선. 전 항상 여기 한 7,000 라인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반등이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60일선 저항을 맞고 121선 하단까지 닿았는데 보통 이렇게 5일선이 이렇게 쌍봉을 그리면 60일선과 120일선 사이에서 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저점 120일선 하단까지 닿았고 개인의 투매 물량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수 저점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구나 이제 오늘 보니까 하이닉스는 저점이 165만 원,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24만 원까지 터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위에 고점에서 한 40% 하락한 거니까 이제는 그 밑에까지 밀리는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밀리더라도 거기는 매수 자리지 도망갈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은 이제 이 양봉의 크기가요. 지금 보시면은 지수 저점에서 나온 양봉의 크기가 아쉽게도 이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5일선을 딱 관통하는 이런 커다란 장대 양봉이 나와야 이제부터 제대로 간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거래량도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아랫꼬리가 살짝 달리는 양봉 수준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은 좀 아쉽게도 현재 큰 매수 주체가 좀 실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매수 주체는 어디죠? 바로 연기금이거든요. 그렇죠? 네, 국민연금이
리밸런싱 한다고 하다가 주가가 이제 불안정해지니까 그 리밸런싱을 안 했죠, 제대로. 네, 그래서 지수 고점에서 이렇게 장대 음봉을 때리고 나서 다 누가 팔았냐? 네, 외국인이 팔았어요. 네, 외국인이 팔아서 네, 국민연금이 제대로 리밸런스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가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개인들은 사고 팔고를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건 쉬워도 파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외국인이 우리 이런 약점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올라갈 것인가 이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오늘 외국인 순매수는 6,700억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이 조단위 매수를 해줘야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외국인도 사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수 주체가 이제 우리나라에 큰 손이 지금 약간 상실돼서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 상단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전고점까지 가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수 상단 저항은 7,600선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하신 것들이 있다면 지수 상단 7,600에서는 일단 비중을 다시 덜어서 현금 확보를 해주는 그런 전략으로 그래서 다시 내려온다면 쌍바닥 정도는 나와야 그래야 안심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시장에서 쌍바닥을 확인하게 되면 완벽한 저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의 바닥까지는 충분히 우린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에서 저희가 지켜봐야 할 섹터나 테마까지도 열어봐야 되겠죠. 네. 이제는 더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한켠으로는 조금은 마음을 놔야 될 것 같은데 자, 다음 섹터 단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오른다고 했을 때 이제 반도체 투톤만이 아닌 반도체 장비주까지 반도체 소부장의 봄이 이제는 좀 올 수 있을까요? 네,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갔죠? 네.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들이 반도체에 투자를 하니까 슈퍼 을기업, 메모리 반도체, 3탑, 삼전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 뭐 미국의 샌디스크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죠? 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그 모든 회사들이 이제 그 다음 뭐를 하나요? 네, 투자해야 되잖아요. 반도체 팹 증설을 하죠. 그럼 똑같아요. 삼전 하이닉스의 상승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하는 반도체 팹 증설에 관련된 종목은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마감하고 그 PSK 홀딩스 공시가 나왔는데 리플로우 장비 300대, 보통 매출 6천억에 해당하는 장비가 한 번에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2의 PSK 홀딩스, 그렇게 공시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의 방향을 맞추시면은 큰 소익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시장인 만큼 이런 실적이 나오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반도체 장비 종목들 보면은 LTC 보시면은요. 네, 별로 밀린 것도 없어요. 그죠? 밀리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도체 이게 뭐냐면 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입니다. VM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VM 역시 별로 밀리지도 않고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장비 중에 특히 전공정 장비 꼭 한 종목은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전공정 쪽으로 한 종목씩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PSK 쪽에 추가적인 공시 이슈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뭐 VM도 정말 잘 갔고요. 네. 뭐 테스나 가져와 주신 LTC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반도체 소부장은 오늘 같은 장에서도 꽤나 잘 버텼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 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지면 또 오히려 강한 위험 선호보다는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방어주 쪽으로 담고 싶다. 이런 심리도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다음 섹터는 방어 쪽으로 보겠습니다. 금융지주인데 뭐 역대급 실적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고 기관은 이 KB 금융이라든지 뭐 신한지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는 이런 쪽의 섹터 안에서 종목들을 골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 금융주 왜 오르고 있죠?
오늘 한은이 이야기했죠. 네, 금리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긴축 안 할 수가 없는데 드디어 한국은행 총재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필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나오면은 당연히 은행, 지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혜택을 입게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금리 인상하면은 오늘 어느 쪽에 급락이 나왔죠? 바이오의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답보되지 않는 종목에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 종목 쪽으로 오히려 종목을 옮기셔야 되고요. 반도체 같은 종목은 어떻죠? 실적이 답보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말고 다른 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실적 위주로만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은요. 일단 BNK 금융지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모든 그 지주 종목들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BNK 금융지주는 여기 상단 탑 대비 아직 상승이 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 순매수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여기서 이렇게 머뭇머뭇대다가 횡보하다가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 확실히 한다. 지금 발표만 한 거잖아요. 우리 하겠다. 근데 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면은 이제 지주 종목이 이렇게 힘을 응축하고 있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핫섹터 탑픽으로 BNK 지주를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NK 금융지주를 탑섹터로 짚어주셨는데 그 외에도 뭐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도 같이 탑픽으로 가져와 주셨어요. 네.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쪽에서는 저희가 지켜볼 만한 모멘텀 하나씩만 더 들어볼 수 있나요? 네네. 이게 그 KB금융도 되게 사실 이제 국민은행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KB금융이 좋은데 이제 제가 왜 추천을 안 하냐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전고를 이미 뚫었어요. 그죠? 전고를 뚫고 이게 음봉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종목은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올 수 있겠죠. 내려와서 만약 21선 닿으면 21선 닿는 금액이 16만 6천 원 정도 돼요. 여기서는 다시 담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는 종목을 굳이 따라 붙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여기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좋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게 그렇죠. 긍정적이죠. 그러면 이게 일종의 KB금융이 대장 같은 역할을 해서 전고점을 돌파했으니 다른 종목도 어떨까요? 따라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금리 인상 이슈에 주목하면서 여러 가지 지주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보고 한번 그 추이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B금융보다는 조금 더 업사이드가 지금 자리에서 매력적인 게 이제 BNK 금융지주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들에 대한 점검 가져보는 시간으로 가볼게요. 이제 대원전선을 첫 번째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앞서서 대원전선이 12,000이 깨지면 정말 적극 매수해야 할 만큼 매력적인 자리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위쪽으로는 어디까지 보고 계실지 궁금해요. 일단 대원전선 제가 추천했던 이유는 이 전선주가 여러분이 잘 아는 종목이 한 2개 있죠. 대한전선, 대원전선. 근데 이제 대한전선은 60일선이 이렇게 안 살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밑으로 이렇게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할 때는 60일선이 이렇게 밑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을 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세력이 아직 안 나갔다. 이 종목 세력이 반드시 끌어올릴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의 그 밸류에이션, 종목의 가치 평가를 하면은 이 종목은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18,000원까지. 근데 지금 시장이 혼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세력도 뭐 올리기가 눈치가 보이죠. 그냥 끌어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달려들어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살금살금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차익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차트와 함께 목표가를 높게 두지 말고 떨어지면 또 담고 올라가면은 매도하는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써먹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단 13,000원, 그다음에 하단 11,000원, 네, 요 정도에 오시면은 박스권 행보를 그리고 있고 이제 여러 번 세력이 차익 실현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10,000원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손절 처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3,000원까지 조금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는데 13,000원에서 11,000원까지의 박스권 매매 기법으로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은 테크윙입니다. 오늘 실적 잘 나왔죠. 이 종목 앞으로도 더 강할 것으로 저희는 숫자로서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최근에 연일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갑니다. 테크윙 저희 어디까지 어떤 식의 매매 전략으로 가져가 볼까요? 네, 테크윙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 주제가 뭐예요? 반도체 팹 증설 관련 소부장 이거잖아요. 근데 테크윙은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3대 메모리 회사의 큐브 프로버 장비, HBM 테스터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팹 증설이 될수록 테크윙에게도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되고 수급이 매출, 계약 공시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벌써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 상단 매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을 뚫고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좋은 종목이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여기에 물리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올라오면 매도하셔야 됩니다. 네, 매도하고 매물 소화하는 종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뚫고 못 가고 반드시 이렇게 여기 보면 역배열이니까 다시 하락이 나와요. 이렇게. 다시 바닥 37,000원까지는 안 갈 것 같고 한 44,000원, 한 42,000원까지는 확인하러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매수를 하셔서 위로 올라가면은 또 매도해서 52,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여기 매물 소화를 몇 번 하는 거를 좀 몇 번, 한 3번, 4번 하고 난 다음부터는 여기 매물이 가벼워졌겠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그때부터는 강하게 홀딩 하시면 목표가 제가 처음 드렸던 게 8만 원이거든요. 8만 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단을 42,000원까지는 열어놓고 위쪽으로는 8만 원까지 목표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SY 스틸텍은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이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차트 보여드리는 종목은 SY 스틸텍이 아니고 SY인데요. 근데 SY가 여기를 통과를 못하고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쌍바닥 치고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때 이 SY 스틸텍 제가 드린 종목은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내렸는데 이게 대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SY 보면서 올라갈 때 비중 추가를 하시면 위로 상단 시장 분위기 보면서 2,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Y 스틸텍까지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내일장에 관심주 열어봅니다. K스택 가져와 주셨거든요. 반도체와 함께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아요. 가격 전략까지 짚어볼게요. 네, K스택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 종목이에요. 지금 반도체 전공정 장비는 별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네, 왜 그래요? 네, 반도체 팹 증설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장비죠. 그래서 KC텍도 아마 조만간 계약 공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CMP 장비, 세정 장비 뭐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 이게 증권사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지금 26년 1,460억, 그다음에 27년 2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오늘 종가 제가 확인했는데 시총 1,860억 정도, 1조 8,060억 정도 돼요. 8,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이제 영업이 2천억이면은 거기다가 밸류에이션 20 적용을 해주면 4조도 되는데 그건 제가 너무 높게 잡은 거고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3조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매수하셔서 정고점 항상 정고에서는 절반을 매도하세요. 목표가 12만 원 드리고요. 만약 정고에서 매도한 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다시 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2번 트라이에서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은 그 위에 추가로 제가 목표가를 상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스택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봤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바로 이어진다고요? 네, 여러분들 손실이 되게 많으시고 힘드실 것 같아서 손실 만회 가능한 복구 섹터 분석 이런 주제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권혜영 어드바이저의 무료 공개 방송 저녁 7시부터 이어집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급등수사본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